안녕하십니까. 해를 사랑하는 남자 해랭맨 TV의 이완호입니다. 오늘은 이투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태양광업계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날짜는 아,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6일 날 올라온 거예요. 엊그제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목을 보면 RPS 의무 공급 비율 26년까지 25% 상향했다. 이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0%까지 했다가 25%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일단은 입법 예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여기 표시된 것 같이 지금 그 REC 수급 불균형 해소에 물꼬를 튈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재된 REC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장기 입찰도 2.2기가 올라와서 많이 됐는데 그래도 장기 입찰이 안 된 물량들이 REC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적체된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 지금 REC 금액이 아다시피 지금 뭐 32,000원 많이 들어가 있죠. S&P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REC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수익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6일날 입법 예고했고요. 그 다음에 RPS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이 10%에서 25%까지 늘린 거를 대통령령으로서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2년에 12.5% 내년이죠. 내년에 12.5%를 의무 비율을 했고 23년, 24년, 25년, 그 다음에 26년에 25%를 해서 지금 국회에 통과되었던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무 비율을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그 한전 자회사 6개 회사도 있고 기타 일반 그 저기 발전소들이 있는데 총 발전량의 2022년에는 12.5%를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의무 비율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므로 이거를 또 의무적으로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REC들이 좀 많이 소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 저기 모습일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내년에 12.5%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매년 2%에서 4.5%씩 늘린다는 내용이고 26년에는 법정 상한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한을 마련했다. 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전국 태양광 발전 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공급 의무량 확대로 REC 수급 불균형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네요. 이 얘기는 이제 아까 그 RPS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그 내용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 이것도 이투 뉴스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신문 기사네요. 그 여기에 국감 자료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이 부분은 제가 태양광으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산자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 다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17년도에 보냈는데 오히려 지자재 지금 128개 지자재는 여전히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그 풀려고 했는데 더 폭증하고 있다고 더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태양광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할 수 없는 규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죠. 개발행위를 못하니까 태양광을 할 수 없고, 태양광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노는 땅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양광이 있으면 흉물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꼭 그 나중에 보면은 그때 태양광을 해서 농사 짓는 것보단 나은데 그때 할 걸 하는 순간에는 늦어버렸어요. 왜냐면 이격거리 조정안이 있고, 기본적으로 집에서 50m 이상 떨어지는 걸 기본적으로 두면서 어디는 50m부터 1km까지 조례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조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런 데만 없고 기타 과천시까지도 조례가 돼 있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해서 그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그 민원도 제기 일어나서 사업자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죠. 왜냐면 뭐 급여라든지 기타 들어간 재반 문제라든지, 또 모듈 인버터 갖다 놓고 설치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담감, 그거는 전체적인 그 프로세서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여기 네 군데 태양광을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18년도 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거는 소규모 태양광입니다. 비교할 때 오히려 2016년도가 태양광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전북이 제일 그 마이너스 차이를 많이 비교했네요. 그래서 전체량으로 볼 때는 8%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많은 숫자들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태양광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국적 FIT라는 것도 도입했고, 점점 가면 갈수록 태양광의 의무 비율이 많아지는데,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소규모 태양광은 줄어들고 대규모 태양광들은 오히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역별 1메가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보급 용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태양광을 지역적으로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프리리날인가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고요. 신영대 의원님이 지금 말한 내용이 있네요. 내용을 보면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태양광 보급에 수소 방관하고 있다. 산업부의 민원 회피가 태양광 확대를 저해하고 에너지 세대 교체를 방해하게 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산자부 소속에서 이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정말 지자체에 어떤 제기를 해서 진짜 전국에 똑같은 그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광 하는 입장에서는 조례를 아예 없애든지, 뭔가 이렇게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고 할 때마다 그 지자체에다 전화를 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자체는 30m, 저쪽 지자체는 50m, 저쪽 지자체는 뭐 1km.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조례를 꼭 읽어보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예, 같은 내용을 지금 여기다 설치했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는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화 되어 있는 거를 정부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좀 어렵다라는 거를 태양광 하는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페이지는 지금 2019년도에 발전량을 100kW 발전량을 본 겁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보령계에 있는 제 태양광의 그 발전량을 본 겁니다. 요즘에 양면 모듈이 나오고 인버터 모듈이 좋다 보니까 엔간하면은 다 4.0시간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 제일 크게 나온 데가 5.6시간 5월 달에 이만큼 생겼네요. 그래서 17,000kW까지 생산됐고 4.0시간이 되려면은 14만 7,510kW 정도 되면은 이게 소수점도 이렇게 반영됐겠지만 이 정도면은 4.0시간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저한테 문의 오는 것들 보면은 도대체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가 이득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했지만 그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어도 저는 융자 없이 태양광을 지금 3개를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그 올 10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근데 그 융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에 대한 분석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기준은 4.0시간 그 다음에 금년도 FIT 기준으로 할 때 176원입니다. 킬로와트당. 그래서 1년 수익을 보게 되면 전체 시간 곱하기 1kW 176원을 하게 되면 2,500만 90원, 거의 2,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4.0시간 했을 때. 그래서 안전관리 비용하고 인터넷 비용 100만 원으로 빼면은 2,400만 원, 2,490만 원, 거의 2,500만 원이 되고 월 수익은 대략 21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2억 1,000일 경우 11.8%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부대 비용들을 많이 좀 빠진 거죠. 단순하게 인터넷 비용, 안전관리 비용은 넣었지만 왜 이걸 또 넣냐면 요즘에 트렌드가 지금 고정 가변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가는 그 트렌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초 작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는 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각도 조절이 없습니다. 각도 조절할 때 비용이 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별개로 뺐습니다. 그랬을 때 11.8% 나올 때 10년간 수익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미적용이라고 그랬죠. 미적용할 때 24억? 24억이 아니라 2.4억입니다. 2.4억. 그 다음에 20년일 때는 4.8억. 이거 또 점이 빠졌네요. 4.8억이라는 수익이 생기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2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의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넘는다. 그거를 제가 말씀하고자 여기다가 별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수익이 되냐 안 되냐 그 일반적으로 보는 태양광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상 태양광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만큼 좋은 수익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구나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데 수입이 있어도 진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5억, 10억이 있어도 그걸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쓰게 돼 있어요. 뭐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근데 집이나 이런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나머지는 그 저축을 해서 월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치면 이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임대 수익 할 때는 임대 수익 나름대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주게 되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이 원룸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할 때는 허구한 날 전화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 받는 것부터도 스트레스지만 가서 일 처리하는 것도 문제되고 그에 대해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고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태양광은 진짜 오늘 햇빛이 쪘네? 돈이 들어오겠네?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은 하루에 거의 뭐 9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0km 한다 그러면은 16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하루에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게 된다라면은 진짜 이것만큼 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누가 뭐 회사 같은 경우 직원이 속수인 경우도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한 큰 이변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천재지변으로 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여하튼간에 태양광을 투자를 해서 고정적인 그 수익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랑맨 TV의 유한호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